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자제력을 잃지 마라. 은퇴 후에는 여기저기서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동창회나 기타 모임을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추억을 얘기하다 보면 웃음꽃이 활짝 피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 문제나 정치 이슈에 대한 주제로 자연스럽게 대화 내용이 전환됩니다. 친한 친구 사이라도 의견과 주장이 달라서 언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살아온 환경과 처지가 다르고 지나온 세월이 많다 보니 가치관이 서로 많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참지 못하고 다툼이 비일비재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나이가 들어가면 대화를 하는 도중에 나를 무시하거나 얕본다는 생각이 들면 자제력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제력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제력이란 욕망이나 충동을 잘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고도의 자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제력이 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제력이 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제력을 잃지 말고 꾸준히 자기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남긴 명언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 방법과 두 번째,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하면 자제력을 잘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스페인 아라곤 지방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하층 귀족 가문 출신의 의사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의 유년기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는 아라곤 지방의 신부로서 교육 설교를 하였으며 동시에 개인적인 작가로서 저술 활동을 하다가 57세의 일기로 인생을 마감하였다. 400년 전 시대에 살았던 그라시안의 명언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라시안의 명언과 자제력을 높이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남이 하는 일을 애써 깎아내리는 사람은 자신도 악평을 불러 모은다. 누구도 항상 현명할 수는 없다. 복잡한 인연을 맺으면 거미줄에 걸리고 마니 사소한 인연은 정리해라. 나이 들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한다. 나이 들어서는 황금들녘에 고개 숙인 자릭은 벼처럼 성숙해져야 한다. 그런데 주변에 미성숙한 행동으로 민폐를 끼치고 부끄러운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단지 오랜 기간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인연을 질질 끌고 가면 안 된다. 비밀은 말하지도 듣지도 말아라.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도 내 사생활은 최대한 얘기하지 마라. 파노라마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며 가장 가깝다고 여긴 친구가 의리를 걷어차고 배신하는 시대다. 자신의 비밀선 얘기는 훗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빈틈없는 사람과 언쟁을 할 때는 자제력을 잃지 마라. 동창회를 간다거나 친구 모임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신만의 어떤 선과 기준, 원칙을 정해두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면서 상대의 의견은 고리타분한 저급 수준으로 치부하고선 자신만의 의견을 말하고 관철하려는 특징의 사람이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필시 모임을 하게 되는데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빈틈이 없는 사람은 정내미가 뚝 떨어진다. 자기만의 벽을 딱 치고서는 협상은 없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과는 평정심을 잃지 말도록 조심하고 침착하게 대화해야 한다. 신중한 사람은 친절하다고 해서 쉽게 좋아하지도 않고 냉담하다고 해서 쉽게 화를 내지도 않는다. 대화의 요령을 알면 상대를 다룰 수 있다.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심사숙고해라. 불순한 일을 꾸미는 상대에게는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나이 들어가면서 때로는 내게서 빼앗아 갈 것이 없나 하고 궁리하는 상대를 만나게 된다. 예를 들면 갑자기 연락을 해서는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있다며 통장 번호를 불러주며 100만 원만 꼭 좀 보내줄 수 없니라고 부탁을 한다. 액수가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중요하지 않다. 돈 잃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된다.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매정하게 차가운 목소리로 못 빌려줘. 나 돈 없어라고 말하지 말고 말은 최대한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해라. 미안한데 어쩌지 나도 어려워라고 말하고 고민하지 말고 단칼에 거절해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를 서슴없이 공격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된다.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파악할 수 있는데 낙관주의자는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서 괴롭고 힘든 일을 맡아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잘 견뎌내는 반면에 비관하는 사람은 혼자 하기에 가당치도 않는 이런 일을 시킨다며 불평, 불만을 해대고 그 일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설령 임무를 완수하더라도 그에 따른 평가는 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이는 길이 없다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이는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하다며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가길 포기한다. 낙관적인 사람은 길이란 한 사람이 지나간 그 길이 발자취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니게 되어 길이 된다고 말한다. 길이 없으니 되돌아가자고 말하지 말고 길이 험하다고 포기하지도 말자. 길은 없으면 그 길을 만들면 길이 되는 것이다. 만약 그대가 곤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마라. 체면만 손상될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지면 자제하고 참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자제력이 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제력이 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루, 한 달 계획을 세워서 일상적으로 정해진 규칙과 일정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걱정이나 염려, 업무과다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고 충돌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여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시고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꾸준히 실천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좋은 자제력을 갖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네 번째, 명상 시간을 갖거나 매일 감사하는 일을 적어보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마음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명상, 요가, 규칙적인 운동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루쉰의 소설 속에서 고향에 대한 시작 부분의 글을 남기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생각했다. 희망이란 것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사실 땅 위에는 본래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